여권이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바쁩니다. 국무총리에 지명된 김부겸 후보부터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당권 주자들도 모두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떻게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여권으로서는 선거에 진 가장 큰 원인을 부동산 정책이 실패다 이렇게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보시기에 부동산에 대한 민심은 어떻습니까? 일단 선거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부동산 민심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안 좋고 물론 이제 정부의 정책이 이사 대책 이후에 조금 이제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다가 LH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그게 좀 묻히고 다시 뭐 수습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제가 볼 땐 당분간 이 좀 선거에서 나타나는 결과의 민심이 회복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한 7월 초에 그 사전 분양 좀 시작되고 또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좀 가격 상승률이 좀 많이 둔화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보도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조금씩 이제 국민들이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효과가 있나라고 좀 한번 귀구릴 상황이 되는데 정부의 이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지금 얘기한 대로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지도부는 다 이제 떠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윤호중 신임 여당의 원내 대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여당의 원내대표, 그다음에 다음 이제 여당의 대표로 나서고 있는 후보들도 보면 다 뭐 공급 대책도 얘기를 하지만 세제나 규제에서 완화 뭐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완화 쪽으로 가긴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하고 금융하고 복지, 뭐 세제 완화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공급이 첫 번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이 제일 1번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종부세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번에 뭐 민심이도 좀 이반하는데도 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부세 어떤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 해당되는 인원이 한 6.9만 명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2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 중에요. 법인들은 제외하더라도 많이 늘었죠.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종부세에 대한 어떤 손질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조금은 시장에서 공시가격에 대한 좀 반론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장에 충격을 안 주고 지금 경제가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약간 뭐 연장한다든지 공시가율을 약간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종부세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정청래 의원이 그런 얘기를 꺼냈던 것 같습니다. 12억으로 기준을 확 올려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기준선을 높이든지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또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막 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보지는 않고요. 10억이라는 어떤 금액을 두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이 선별식으로 종부세에 대해서 이제 그 개인마다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1주택자 숫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딱 10억이라고 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딱 던질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라든지 어떤 가이드를 정하면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가이드나 제안을 하셔야지 10억으로 딱 해버리면 사실 70% 수준이니까 사실은 5억 정도 더 올리는 거거든요. 3억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건 뭐 해당자가 또 더 줄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부세가 늘어나면서 세수가 좀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몇 조 단위도 아니고 몇천억 수준인데요. 3천 몇백억인데 그런 부분이 늘어난 거에 대한 투명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늘어난 돈을 어떻게 쓰겠다 이런 부분하고 그 종부세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득이 없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 세대별로 또 어떤 상황에 따른 별로 다 맞춤형으로 구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뭐 면제를 해준다든지 뭐 아픈 분이 계시면 면제를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세하게 좀 코드화돼 있다라면 의료보험처럼 코드화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종부세에 대한 반감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9억이신데 월급을 뭐 급여를 2억씩 받는다는 그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또 내는 게 좀 맞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좀 같이 섞어서 통합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집값은 뭐 당사자가 올리는 게 아니고 올라가니까 그냥 올라가는 네, 건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이 없이 된 분들은 진짜 세금을 내려면 그건 자기가 벌어서 내야 되는 문제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또 누가 얘기하기 쉽게 이제 말하면 팔고서 그러면 뭐 그 돈 갖고 내면 되지라고 하는데 생활 터전을 갑자기 이리저리 막 옮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이제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군요. 그런데 정부는 그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 기획조사를 벌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효과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시장에 네. 실제로 저번에 그 천준호 의원이 국정감사 때 통하면서 그 허위 신고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광진구 같은 경우엔 신고가 중에 70%가 허위 신고였으니까 뭐 강남구도 마찬가지고 서초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로 주가 조작하듯이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홍당기 부총리가 이제 던져놨었는데 거기에 이제 허위 신고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게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허위 신고도 시장을 혼란시키고 왜곡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아준다라면 또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란 부분하고 3천만 원의 벌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자전거래나 허위 신고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세력들이 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원한다면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그랬다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운전면허도 음주운전하면 취소를 하는데 이런 국민의 복지를 흔들리게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다 추가적으로 면허 취소까지 넣는다라면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이런 행위를 스스로 자정해서 안 할 거로 좀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새 참모들하고 이제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를 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을 해라. 뭐 이런 주문인데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방역과 부동산 문제는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아슬아슬한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네. 뭐 대통령이 저렇게 발언한 어떤 대목에서 인물을 떠올리자면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뭐 기조 자체가 지금의 여당 기조하고 많이 다를 거여서 지자체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라 그러면 기조가 흔들리거나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여지는 좀 없습니다. 폭에 좁고 일단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어떤 정책이 시장 한 분이 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또 시의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갈등을 좀 최소화하라는 뜻 같습니다.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서 좀 잘못된 신호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세훈발 재건축 그 들썩들썩이 사실은 데이터상으로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언론에는 매일 보도가 되는데요. 네, 들썩들썩이지 거래는 안 되고 있거든요. 거래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다는 기사를 같이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세훈발의 어떤 그 재건축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미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거래가 줄어 없다는 얘기는 지금 뭐 10,000세대가 있는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가 그렇게 들썩 있는데도 2개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선거 이후에. 그러면 이건 거래가 없다고 봐야죠. 이제 진짜 필요한 분이 사신 거지. 이거 뭐 재건축 호재를 보고 산 것이 아니거든요. 또 목동 신시가지가 몇만 세대인데 거기도 거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오세훈 시장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해서 전혀 시장에서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좀 언론들이 많이 노출해 줬다라면 지금 뭐 대통령이 말씀하신 방역은 당연히 이제 협력해야 되고요. 부동산 부분은 이제 협력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갈등을 좀 최소화하고 거래가 많아가지고 투기가 의심될 때 토지거래 허가국을 묶는 게 정상인데 지금 거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계주공 단지도 거래가 없습니다. 거의 뭐 영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조금만 제대로 보도를 해주신다라면 시장이 알아서 좀 자정작용을 할 테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너무 이제 걱정을 미리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 국토부 장관이 된 노영욱 장관 후보자도 문제는 뭐 다 협의하고 잘 협력하면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좀 보이던데 새 장관 후보자의 앞으로의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분은 뭐 정확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정확하시고 뭐 투기 근절을 먼저 내세웠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 던졌던 정책들, 좀 이사 대책, 변창흠 장관이 추진하던 이사 대책이 또
호응이 좋거든요. 시장에서 많은 단지들이 응모를 했고 예. 그걸 잘 추진할 때 이제 시장의 공급 신호가 정확하게 가니까 그 부분하고 또 이제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것도 이어서 가야 되고 예. 공공 재개발도 또 있고 큰 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하고 딱 집어서 투기 근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예전에 뭐 장관들이 해놓으신 구축해 놓은 어떤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좀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고 또 LH 사태도 좀 마무리하는 어떤 모습을 같이 보여주시면은 제가 볼 땐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어떤 좀 호응이 긍정적인 면으로 좀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뭐 국무조정실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뭐 컨트롤하던 곳이니까 뭐 네. 기대를 걸고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